JS 장기투자. 네, 영상 촬영을 오랜만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하고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 이제 아내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연초 들어서 회사 일도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좀 유튜브를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시청은 굉장히 제가 많이 했는데 유튜브 촬영은 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달 투자 그 현황을 더리치 어플을 통해서 캡처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제가 매년 2019년부터였죠. 이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하겠네요.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 주총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4월 1일 포트폴리오고요. 제가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제 금융 주식, 그 다음 보험 주식들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NH투자증권 우선주, 삼성화재 우선주, 코리안리 요 세 가지는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거의 1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주식을 제가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 구성으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4월 2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배당금 2,885원이었나요? 한 주 갖고 있을 때. 지금 한 주당 가격이 한 34,000원? 그 정도 하는데, 주당이 34,000원인데 배당금이 2,800원 정도니까 거의 한 8%에서 9% 정도 배당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상장한 그런 기업인데, 좀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좀 우수해 보이고, 그리고 독점적 사업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 혜자가 좀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서울보증보험을 최근에 그때 상장 이후에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1,000원대, 31,700원인가? 그 정도의 지금 평단가를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조금씩 많이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상장 주식 모아놨던 비바리 퍼블리카도 좀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거의 7%까지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요. 노답 이형제 중에 첫 번째 형제인 LG생활건강 우선주 계속해서 조금씩 들고 가고 있고, 조금 이제 좀 매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비중만큼은 계속 꾸준히 가져갈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배당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니까요. 그리고 좀 많이 비중이 올라온 게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좀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를 매수를 했고요. 이 테슬라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와이프까지 매수를 하면서 저희 부부도 이제 테슬라의 그런 뭐라 될까요? 구성원으로 함께하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모델 Y 주니퍼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사고 있고요. 롯데칠성 우선주 같은 경우도 배당주로 매수를 했고 이제 3%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모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이제 뷰억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모아가서 2.3%긴 한데, 이런 기업들 좀 모아가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나녹스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뭐 미국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은 이제 연금 저축 계좌로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기업들은 아직 비중이 얼마 안 돼서 뭐 리비안이나 뭐 맥도날드, 그다음 UiPath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간보기용으로 좀 지원한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이제 배당주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산 구성으로 1등부터 5등까지가 대부분 다 이제 배당주예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주는 아니라 치면은 이제 네 가지죠. 네 가지 기업이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뭐 성장주, 비상장주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를 할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다 할 수 있고, 뭐 롯데칠성은 배당주, 이런 식으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모아오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구성으로 보면은 NH투자증권이 워낙 그 배당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한 8%였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 비중으로는 이제 자산 비중으로는 18%인데 배당 비중으로는 33%나 되는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 금융과 보험, 이 회사들이 굉장히 배당을 잘 주고 있고, 여기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한 주당 2,885원을 주기 때문에 아마 요 포트폴리오 안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다면 금액으로 치면 거의 코리안리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보증보험도 워낙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 그 전에 팔았던 것들, 근데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은 조건은 됐는데 팔았던 기업들, 뭐 예를 들면 OCI 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배당금은 또 지금까지의 배당을 받았던 것보다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 제 예상치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울 정도예요. 몇 년 전, 제가 한 2년 전 영상까지만 해도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700만 원 정도로 받게 됐으니까 최저임금으로 하면 거의 이제 2달치, 3달치 정도 임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금도 굉장히 퀀텀 점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자산 구성 자체를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들을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걸 이제 ISA 계좌로 사다 보니까 배당 소득세도 안 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달라진 거는 이 노답 이영재, 제가 진짜 오랜 시간 갖고 있는 LG생활건강과 GS 리테일이 있었는데 GS 리테일을 눈물에 이제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한 사유는 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가 부양할 의지가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GS 리테일은 굉장히, 그러니까 GS 리테일의 GS25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보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에 자꾸 투자를 이런 식으로 말아먹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요기요도 그랬고 너무 좀 막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아요. 이미 그 GS그룹 같은 경우는 이 허씨 그 가문이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이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대표이사가 실패를 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도 또 허씨 아저씨가 또 됐는데 이렇게 계속 자기들끼리 허씨끼리만 해먹고 실패를 해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주주의 피해만 입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GS 리테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배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긴 했지만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금 많이 주긴 했지만 그 배당금을 받느니 차라리 더 배당을 잘 주는 이런 기업들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내가 GS 리테일을 가지고 있을 바에는 더 미래 성장성이 있는 테슬라로 갈아타자 해서 바꿨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외국 그 동남아 쪽에서 시장을 굉장히 잘 파이를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국내 내수 기업을 갖고 있을 바에는 테슬라라든지 롯데칠성을 투자하자 이런 마음으로 눈물의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 이제 연말 정산 영상을 찍을 때 아마 토스증권은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캐처를 가져온 건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10년 차트인데요. 지금 10년 최저가예요.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거의 3만원대, 3만 뭐 5천원, 6천원 이때를 거의 한 2017년부터 한 22년까지니까 한 5년을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GS P&L이라는 이 호텔 주식을 상장하면서 나누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0년 최저치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한 투자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PER이 559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당장 주가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실패한 투자죠. 제가 작년이었나요? 주총까지 참석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총까지 참석하고 IR 담당자하고 거의 30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GS 리테일이 좀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은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5년에 방문한 주총은 어디였냐 하면 뷰역스예요. 그래서 뷰역스는 언젠가 한번 가야지 하면서 이제 못 가다가 드디어 이번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점도 있어가지고 한번 유튜브로 남겨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그 자세하게 남기면은 좀 약간 보안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뷰역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뷰역스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고 7층에서 진행했고요. 이게 그 4호선 평촌역 근처에 있어요. 안양 지역에 평촌역이라는 곳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단독 건물로 있는데 이렇게 평촌역이 이렇게 산업단지 비슷하게 해서 뭐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그런 이제 그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독 건물로 있고 이제 저는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까지 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개인 주주는 한 6분 정도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오랜 기간 주총에 방문했던
뭐 4년 연속 방문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올해 주총이 가장 많이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놀라웠고요. 뭐 저는 이제 그전에는 뭐 롯데지주나 효성이나 GS 일대처럼 엄청 큰 회사들을 갔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주가 한 10명 정도는 있고 또 직원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주총하면 한 20명, 30명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뷰웍스는 확실히 좀 훨씬 작고 그리고 안양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많이 안 왔던 것 같은데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열정이 많은 주주분들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주식 수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보다도 더 연배도 많으시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데 특히 그 오랜 기간 오신 분은 되게 열정적으로 뷰웍스의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뷰웍스 주총 후기는 일단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물론 저도 뭐 이제 지금 회사 말고 이전 회사 같은 경우는 미상장 회사였고 오너십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었고 그렇게 오너가 열심히 하게 되면 회사가 또 잘 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그 사람 성향상 자율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누가 딱 지시를 해서 그걸 따르는 그런 형태로 회사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뷰웍스도 살짝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너무 잘 아시고 주주분께서 막 물어봐도 대표님이 다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 회사는 이 대표님의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자세한 얘기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총이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주주 6명이 이렇게 딱딱 6명이 앉아있고 대표이사, 뭐 본부장님 2분, 그 다음에 IR 담당자인 같은 분이 이렇게 4명이 앉아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이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어요. 1시간 가까이를 그 본부장님들은 거의 말이 없으시고 IR 담당자분 가끔 얘기하시고 대표님이 거의 한 80% 비중으로 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자기 사업에 열정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좀 들었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직원에 대한 그런 뭐 이직률 이런 것도 고려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사님이 이렇게 직원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티슈처럼 뽑아가지고 얘 나가면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장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뭐 비단 그냥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제 간담회 할 때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카페에 이제 보니까 카페 직원도 어떤 그 여직원분도 따로 고용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내식당도 그 건물 안에 있고 카페도 뭐 아메리카노 한 잔에 1,7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직원들이 밥 먹고 커피 한잔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이니까 또 전문 바리스타 같은 분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는데 좀 약간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또 이제 그런데 가면은 이제 주총에 갔을 때 자판기 같은 거 있는 걸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자판기에 있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이제 알바할 때 보면은 쿠팡도 뭐 레시피 같은 거 500원에 판다 하거든요. 자판기에서. 왜냐면 직원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싸게 사 먹어라.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원들 힘내기 위해서 싸게 파는 걸 볼 수 있는데 뷰웍스도 보니까 포카리 세트 뚱캔 있잖아요. 뚱뚱한 캔. 그게 8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이렇게 뭐 자판기나 이런 걸로 수익을 날려는 게 아니고 진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데는 그런 거를 다 무료로 제공하겠지만 사실 뷰웍스가 그만큼 돈을 잘 벌고 그런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복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주주에 대한 복지가 좀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이렇게 주식 소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뷰웍스 같이 큰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큰 회사란 기준이 뭐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제가 투자하는 그런 대기업들에 비하면 좀 작은 기업인데도 이렇게 주식 소각까지 하시더라고요. 주식 소각 금액도 보시면 작진 않아요. 물론 크지도 않는데 그래도 보통 주 25만 주 정도를 이제 52억 원어치죠. 요거를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를 소각하는 이유가 주주가치 재고라고 돼 있고 또 주주분이 물어보신 게 배당금이 작년에 350원이었는데 이번에 6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의료기기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2.5% 정도 되거든요. 2.8%인가 2.5%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왜 올려주셨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게 순이익이 많이 나오면
배당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뷰옥스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이라고 외국계 그 펀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선 우리 순이익 대비 배당 상황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IR 담당자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뷰옥스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되면 그 순이익에 맞게 배당금을 잘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자사주 소각을 여러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뷰옥스라는 기업이 그래도 이런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 주주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또 곡 직원들 유치에도 힘을 쓰고 또 주주분들도 굉장히 또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열정이 있으신 주주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 뷰옥스라는 기업인 GS 리테일과는 다르게 이 회사는 오랫동안 투자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이제 뷰옥스는 이런 뭐 이 시가총액 2천억대 그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34%나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은 2.5%였네요. 그리고 PER은 11배니까 의료기기 기업치고는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뷰옥스를 주종으로 다녀왔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가졌고,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사면서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됐죠. 저도 2019년부터 조금씩 모아가서 거의 21, 22, 23, 24, 뭐한 4, 5년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이 4, 5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였잖아요. 이때부터 매수를 쭉 계속해서 분할 매수했지만 결국은 손해를 보고 그렇게 팔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 금액으로 테슬라라든지 롯데시성 이런 거 샀으니까 또 배당주도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꿔 나간다면 그 손실을 입은 거를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떨쳐내고 또 좋은 기업들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투자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ISA 계좌로 배당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받아가면서 아마 배당금을 계속 뭐 1,000만 원 그 종합소득세 내기 전까지 2,000만 원 이내까지는 좀 늘러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달성이 되면은 이제 배당금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성장주들,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나녹스, 뭐 이런 뷰옥스 이런 기업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미국 기업으로 치면 뭐 리비안이나 뭐 UIPS 이런 기업들 좀 더 사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도 현금이 많이 나오면 좀 이렇게 뭐 금을 산다는 생각으로 맥도날드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뭐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햄버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다 그래도 맥도날드는 솔직히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꾸준히 좀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도 잘해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방어적 측면에서 맥도날드라든지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근데 코카콜라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사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리얼티 인컴 최근에 뭐 제가 좀 매수를 안 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글래드스톤 커미설 같은 기업들,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좀 매수하면서 좀 방어 포트폴리오도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 배당주 위주긴 한데 그런 식으로 나중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찍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4월 달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주 위주로 보면은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회사 이런 위주로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다미영재, LG생활건강우선주, GS리테일 중에 GS리테일은 드디어 손절을 해버렸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고 팔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요번에 2025년에 뷰옥스 26기 정기 주주총회를 참석해서 주총이 끝나고 간담회까지 1시간 정도 열심히 들으면서 뷰옥스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지게 됐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주식 소각이나 배당을 늘려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김우식 대표이사님의 열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시간 동안 그 듣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좀 가뜩이나 지금 업무 막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또 대표님 만나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약간 업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빡세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정이 있으신 뷰옥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비중이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고 또 성장주나 배당주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좋긴 한데 너무 지수하고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배당주나 뭐 성장주를 좀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오늘 4월 1일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영상을 올리는 제이스 장기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